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별님들 안녕하세요. 별난아빠입니다. 저번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아주 베리 굿샷 초고속 종결됐습니다. 이 썸네일의 저번 영상 기억하실 겁니다. 별난아빠가 작성한 행정심판 청구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5년 2월 20일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 해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발령한 2025년도 행정계획은 올해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뒤에 간략히 소개를 좀 드리고 피청구인의 청구서 답변 내용도 분석해 보도록 할 것이지만 저번 영상 못 보신 분을 위해 간략히 언급드리면 기존 노인복지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던 청구인 등 720명의 어르신들이 2025년 행정계획으로 인해 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가 기존에 이용할 수 있었던 자격을 유지하며 올해 쭉 회복되었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이 영상은 짧게 하고 맞춰지므로 내용을 더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영상 종료 후 전편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이 종결된 과정입니다. 먼저 1번 피청구인이 발령한 2025년 복지시설 이용 사업계획 통보 행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2번 청구인은 그 2025년 행정계획 취소 청구를 2월 20일자 청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월 20일 바로 상대방이 문서를 확인했고 정비 후에 다음 3번 피청구인이 3월 13일자 행정심판위원회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여기 빨간색 4번은 뭐죠?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3월 14일자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를 취하했네요. 이 답변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취하를 했을까요? 올해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걸 확인하고 더 이상 행정심판 청구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 청구인은 취하를 한 것입니다. 종결.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일 2025년 2월 20일 답변서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행정심판 청구 이후 진행된 후속 조치 한번 볼까요? 행정심판 청구 이후로 해서 피청구인인 대구광역시가 관내 8개 구청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2025년 치매노인 복지시설 사업 행정계획 변경 통보. 어떻게 변경됐을까요? 당초에는 사업 대상과 이용 기간 측면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되면 기존 이용자들이 더 이상 이용을 못한다고 그 부당성을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이후 그게 어떻게 변경됐는가 하면 내년 2026년 3월까지 유예하고 별도 지침을 수립한다로 변경이 됐습니다. 박수! 2025년 1월 20일 통보했던 행정계획이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그렇다면 1월 20일 그 전 2024년도까지 행정계획은 이용기간이 원래 제한이 없었어요. 입소일로부터 1년 6개월로 줄였던 거고 근데 이 1년 6개월도 향후 신규 이용자를 말하는 거고요. 청구인과 같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이 1년 6개월도 아니고 올해 바로 퇴소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퇴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변경된 겁니다. 우리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했던 청구서인데요. 제3자 행정심판 청구였습니다. 피청구인이 각 구청에게 공문 발령 이후 각 구청이 관내 각 복지시설에게 통보한 공문. 그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해서 제기한 제3자 행정심판 청구서. 그래서 사건명과 청구 취지를 보시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다니고 있는 C 복지시설에게 한 2025년 복지사업 행정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확대 사건명 2025년 어쩌고저쩌고 복지사업 행정계획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한다. 청구 취지가 2025년 복지사업 행정계획 취소 청구한다 인데 만약 이게 아니라 연도 제외하고
연도 제외하고 그냥 복지사업 행정계획 취소 청구한다 였다면 행정청도 올해 전면 재검토 없이 끝까지 싸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도가 안 붙어 있으면 취소되는 순간 평생 이 사업은 수정하기도 까다로워지고 행정계획을 수정할 때마다 계속 법적 투쟁에 휘말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유예하는 걸로 서로 좋게 마무리 잘 됐다고 보입니다. 다른 중요한 행정계획은 또 향후 추진이 잘 돼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니까요. 물론 청구인 입장에서도 평생 수정하지 못하게 하면 좋긴 한데 연도를 빼고 청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분명 자체가 2025년 복지사업 행정계획이었으니까요. 이거였죠. 행정심판 청구 전에 정보공개 청구로 2월 17일자 확보했던 행정계획. 제목 2025년 어쩌고저쩌고 행정계획 통보. 결론적으로 현재 청구인은 해당 처분에 대한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청구인에게 원하는 결론은 주었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할지 아직 다시 한번 카드가 쥐어진 셈입니다. 얘기 드렸듯이 1년간 유예를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26년 3월까지 피청구인 측도 어느 정도 머리를 좀 잘 쓴 것 같습니다. 아예 취소하면 그것도 나중에 행정청이 불리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재결 전에 서로 각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종결이 됐다고 보입니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가 거의 완벽하게 무차별적인 공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괜히 피청구인이 졌다가 근거로 남게 되면 피청구인이 내년부터 이거 말고도 추진하는 행정계획 족족 다 시비 걸릴 수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내년에 해당 사업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추진할 수 있는 행정계획은 두 가지로 예상이 됩니다. 첫째, 긍정설. 이번 기회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생각하며 좀 더 통합적인 정책을 펼쳐갈 계기로 나아가야겠다 라고 피청구인이 생각해 주시는 것. 둘째, 부정설. 행정심판이나 항의 같은 것도 걸리더라도 지지 않을 정도로 더욱 촘촘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할 시간을 벌어야겠군 라고 생각하는 것. 이중 피청구인의 생각은 전자인 긍정설이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번에는 피청구인이 한 발 뒤로 빼주셨다. 청구서 작성 방법이나 행정심판 청구의 공격 방향이 어떠했는지 알고 싶으시면 이 영상 끝나고 전편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뒤에 나오는 답변서 내용을 먼저 같이 보시고 넘어가시면 더 유익하고 흥미로울 것입니다. 자, 이 사건 내용이 이거였죠. 피청구인 대구광역시가 각 구청에 2025년 1월 20일자 복지시설 관련 행정계획을 통보했고 이 구청들이 각 구마다 개설되어 있는 복지시설들 총 18개네요. 18개 시설에 통보를 했고 이 18개 시설들을 이용하는 이용자 합산 720명이 그 통보 내용을 전달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보 내용은 이 720명의 이용자들이 더 이상 기존처럼 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보시면 행정심판 청구하기 전에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하여 확인했던 2025년도 행정계획에 담긴 내용입니다.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그 확대된 대상자들을 유입하기 위하여 기존 이용자들의 이용기간을 제한시킨다. 다시, 그래서 그 720명 중 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구인 한 명이 제가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해 주신 분, 이 지팡이 들고 있는 분께서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이후에 올해 해당 계획이 전면 재검토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통지가 무산됐고 720명 전원이 이제 복지시설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이 살아났으며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행정계획이라는 게 이분 혼자 행정심판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분만 혜택 받는 게 아니라 행정계획이 변경 통보가 되는 것이니까 다 같이 적용되어서 권리가 살아난 겁니다. 많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청구인도 기여를 하셨겠네요. 제가 2월 20일자 촬영한 동영상에서 얘기를 드렸었죠. 이분이 행정심판 청구 이기면 720명 다 살아나고 그러나 이분이 지면 이 720명 역시 앞으로 이용 못하는 근거가 명확해지므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행정심판이어서 마인드셋 풀 가동해서 작성했다는 점
기억나실 겁니다. 청구인과 그 보호자분들 모두 마음고생하시면서 각 포지션에서 잘 대응해 주셨을 겁니다. 이번 사건 계기로도 우리 훌륭한 피청구인께서 앞으로 어르신 노인분들을 끝까지 잘 보호해 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게 이제 이겼으니 불필요한 상상이지만 만약에 피청구인이 당초 이용 제한시키는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우리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 재결로 청구인이 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던 공공침해 예방복지시설 이용 자격을 잃게 되게 된다면 그 이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사설 복지업체를 다녀야 할 테니 월 200만원 안팎으로 개인 사비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으신 분은 고독하게 건강 악화를 보호받지 못하며 집에 계셔야 됐을 거고요. 아무튼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전편에 이거 기억나시죠? 이 사건 청구인의 주요 공격 방향, 절차적 위법 포섭, 예산, 피청구인 예상 방어 논리 사전 차단, 감정선, 터치. 1편에 자세히 얘기 드렸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최대 90일 정도까지 가는 건데 빨간 사선 여기서 한 달 만에 종결된 거예요. 물론 좋은 결과이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워하면 안 되지만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뭔가 중무장에서 전쟁에 참가했는데 싸움 거니까 그냥 바로 끝난 느낌. 올림픽에 수년간 준비해서 참가했더니 상대방이 부상을 당해서 쉽게 금메달을 따게 된 느낌. 뭐랄까요? 주문한 치킨이 도착하기도 전에 경기가 끝난 느낌.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래도 청구인이 원하는 바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아쉬움으로만 그쳐야겠습니다. 저번 촬영 영상에서 이거 얘기 드렸죠. 노란 곡선. 여기 부분에서 끝내도록 최선의 공격을 다해야 하고 피청구인이 스스로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라고 결심하시도록 마인드셋 풀 가동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해야 재결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 목표는 물론 잘 이루어졌습니다. 목표 달성은 된 것 같습니다. 피청구인 답변서 중 일부입니다. 피청구인 답변서에 담긴 청구인이 원했던 답변은 바로 이겁니다. 피청구인은 행정계획 변경 통보 공문을 구청 등에 시달하였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공문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시달하여 2026년 3월까지 유예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정심판 취소 청구는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어졌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죠. 다툴 필요가 없어졌으니 그래서 바로 취하서를 제출한 겁니다. 취하서 안 내고 계속 진행되면 행정 낭비, 인력 낭비잖아요. 그러면 상반되는 주요 쟁점 한 가지만 봐볼게요. 너무 길어서 포인트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먼저 우측 3월 13일 피청구인의 답변서입니다. 답변서를 보아하니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계획이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지침 일뿐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네요. 행정청 입장에서는 올해 전면 재검토라는 원하는 걸 청구인에게 던져줬더라도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룰이긴 하죠. 주장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처분으로 인정하는 순간 내년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막 공격 걸릴 수 있거든요. 괄호 열고 지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할 거 미리 예상하고 좌측 2월 20일자 청구인 측 주장 보시면 이미 이걸 예상해서 선빵 쳤습니다. 좌측 청구인 주장. 해당 행정계획은 내부적 지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기존 이용자인 청구인 등 특정인들에 대하여 구속적 공권력이 발생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 다른 뒷받침 주장도 더 있는데 길이가 너무 기네요. 아무튼 행정심판위원회의 역할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두 상반된 주장과 입장을 보고 누가 더 설득력 있는지 심리하고 판단하셔서 결정해주는 겁니다. 논리 싸움이죠.
별님들께서 필요하면 구술 심리로 직접 대면해서 싸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전면 유예됐으니 청구인이 원하는 건 제공받았으니 뭐 더 이상 판단할 건 없는 상태입니다. 자, 다시. 근데 우측의 피청구인 측이 행정계획은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시긴 했는데 그 입장만 남기고 이것이 딱히 이거에 대한 반박문으로 느껴지지는 않네요. 이게 그냥 끝이에요. 어차피 취하해줄 것 같으니 간단하게 쓰신 건가? 막 그렇게 공들여서 쓴 느낌은 아닌 것 같은 게 만약 공들여서 썼을 거였으면 청구인이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을 다르게 썼을 거라 봅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저는 피청구인입니다. 청구인 측에서 해당 행정계획이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이러해서 그 청구인 등의 권리 의무를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반박했다면 공을 좀 들였다고 느껴지겠지만 봤을 때 그런 건 딱히 드러나지는 않네요. 일반적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쓴 부분은 그냥 통상적인 거 언급하고 끝난 느낌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독자 별님들께서도 본인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 향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해야 할 때 이 영상 마지막 최종 화면에서 이어지는 이전 편 영상을 해주셔서 참고해주시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진행 과정의 심리적인 흐름, 어떤 식으로 사안을 돌파해야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 하고 중요한 전략은 무엇인지 등등을 습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그 노하우를 가져가시면 사안이 달라져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